이상한 일은 이삿날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외곽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온 나는 밤의 고요함을 즐기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오게 된 건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평온한 전원 생활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사실 몇 년 안에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나의 20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정말 악착같이 일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다.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틈날 때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 관련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평일엔 직장을,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모으는 재미 그 하나로만 살았다. 그렇게 온갖 일을 마다 않고 돈을 모아 시드머니를 만들었다. 고작 일주일이었다. 그 돈을 대부분 날려버린 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과감하게 코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내게 남은 건 자괴감, 허무함, 세상에 대한 원망뿐이었다. 몇 달간 폐인처럼 살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돈을 모았다. 그리고 삼촌한테 정말 확실한 정보라는 얘기를 듣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모두 받아서 결국 이 집을 샀다. 확실하다고 했다. 무조건이라고. 삼촌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내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고 가장 큰 존재였다. 그가 내가 이롭지 않은 위험한 정보를 주진 않을 거였다. 집 앞의 과수원을 관리하면서 지내다 보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원금의 몇 배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삼촌과 내 계산이었다. 그때까지는 도시 생활에 지쳐 한적한 전원 생활을 하는 청년의 모습이어야 했다. 그러다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액션을 까고 몇 번은 튕기다가 결국 못 이기듯 팔고 나갈 생각이었다. 그래, 몇 년만 참으면 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한 2, 3년은 어쩔 수 없이 시골 생활이지만 이만큼 확실한 정보도 없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산 집이라 어차피 갈 데도 없었다. 하여튼 이제 시작이었다. 두개동으로 된 꽤 넓은 터의 시골집이었다. 바로 앞에는 과수원 농장도 있어 모두 매입했다. 나중에 보상받을 금액을 생각하면 당연했다. 주변의 이웃집들과도 거리가 있었고 근처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어서 여차하면 약간 리모델링한 후에 처분해도 충분히 본전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참 잘 골랐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이사한 날 밤 삼촌과 축하 파티를 하고 그가 떠나자 짐을 대충 정리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가지들이 밤바람에 살랑이는 모습마저 운치 있고 좋았다. 갑자기 차량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놀라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마 바람이 거세져서 나뭇가지가 차를 건드렸으리라 생각하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누웠다. 하지만 이내 차량 경보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쩔 수 없이 겉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그리 강하진 않았고 들판에서 불어오는 적당하게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차량으로 다가가 후레쉬를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한 걸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기분이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기분. 눈을 감은 채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창문에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뭔가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굳은 채로 한동안 있다가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역시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상상력이 공포감을 키우는 걸까? 고개를 흔들고 커튼을 쳤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향냄새가 났다.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그 향냄새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소름이 끼쳐왔다. 뒷걸음질로 천천히 방문을 굳게 닫은 뒤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곧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그렇지만 차 경보음이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향 냄새 같은 건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오늘 이사 왔다는 걸 듣고는 잠자리가 바뀌어서 약간 예민해지셔서 그런 것 같다며 걱정 마시라고 헛헛한 웃음을 짓고 철수하려고 했다. 나는 다급해졌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관 한 명의 소매를 붙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집 주변과 내부를 둘러봐 달라고 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은 귀찮은 듯한 내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행히 내가 소매를 붙들었던 분은 내가 얕게 떨고 있음을 느껴서였는지 알았다며 한 번만 더 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들은 확실히 하려는지 이곳저곳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후 홀로 남은 나는 불안해서 집에 있는 모든 등을 켰다. 심지어 화장실마저도 잠금 장치도 재차 확인했다. 그래도 불안했던 나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했다. 주변이 밝아지자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날은 하루 종일 주변 이웃을 방문했다. 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하며 혹시 지난밤 무슨 소리 듣지 못하셨냐고 물었다. 대답은 모두 같았다. 잘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다. 예전에 살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꼭 증발한 듯 사라졌다고. 그들에겐 약간 모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길 부끄러워했었지 않냐며 그 때문에 몰래 도망치듯 떠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집에 얽힌 사연을 듣고 나자 조금 찝찝해졌다. 어떤 집이든 사연이야 있겠지만 굳이 알 필요 없는 얘기였다. 이웃과 얘기가 별 소득이 없자 뭐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고 집 현관에 잠금 장치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로도 가끔 밤이 되면 창 두드리는 듯한 소리나 향 냄새 외에도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나 벽을 두드리는 소리,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었다. 내가 예민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심신이 지쳐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때쯤 다시 시작된 소음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분명했다. 집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다. 나는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라리 귀신이면 굿이라도 할 테니 그만 좀 하라고 화낼 것만 같았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나왔다.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이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 나는 마침내 거실에서 나는 소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얽히고 설킨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더 기괴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내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간절한 것만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 꿇어앉아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멈췄고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거실 소파를 중심으로 거실을 헤집고 뒤져갔다. 확실했다. 거실에 뭔가 있었다. 그러다 소파를 걷어찼고 장판이 찢어지면서 그 밑에 문이 드러났다. 지하실로 향하는 문이었다. 문을 열자 서늘하고 음습한 공기가 확 올라왔다. 스마트폰 후레쉬를 켜고 천천히 지하실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계단의 차갑고 거친 촉감이 발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원목 가구들과 한쪽 구석에는 책상이 있었는데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책들이 아무렇게나 있었다. 제일 위에 있던 책을 집어들었다. 책을 들어 펼치자 잘 정리된 사진이 보였다. 그 책은 앨범이었다.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인지 이 집의 익숙한 공간과 과수원이 주 배경이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렇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얼굴에 어둡고 모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다. 한 사람만 빼고 말이다. 부모로 보이는 노부부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져 갔는데 젊은 남자는 페이지의 끝에 갈 때까지도 해맑은 표정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집 앞 과수원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독사진이었다. 남자의 뒤에는 나무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자세히 보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밝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책상을 살짝 건드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 그동안 여기 지하실의 가구들이 삐걱거리면서 소음이 났었던 거겠지. 지하실에도 우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움이 조금은 가셨다.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앨범 밑에 있는 책을 펼쳤다. 그 책은 조금 이상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다. 치유, 우산, 변화, 어둠, 행복, 저주, 복숭아, 신발, 재물. 뭐지? 책을 덮자마자 누군가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리고 나는 쓰러지면서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다. 이제 우리 애도 괜찮아. 누구지? 아직 안 되는데 내 마음과는 달리 시야가 점점 흐려져 갔다.